자, 마지막으로 일본 지진 관련된 속보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변죽만 올리고 아이씨 본진이 안 와가지고 뭐 우리 결정적인 게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9일 전에 좀 해줬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었는데 네. 또 대만에서 6.1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늘 말씀드리다시피 대만에서는 3일 뒤에 일본에서 간다. 우리 애청자들이 다 알고 계시더만 이미 많이 배워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좀 있겠습니다만 근데 일본에 지진이 나고 대만도 지진이 났는데 이거 뭐 다른 건가요? 아니요, 이게 같은 점점 거예요? 세지고 있어요. 3주 전에는 3점대였고요. 그 앞에도 2점대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대만에서 6.1 지진이라 그러면 역대급입니다, 거의. 물론 이제 대만 본토에서 가까운 데서 아니기 때문에 대만 본토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진 않았습니다만 환태평양대 화산대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안에서 아마 최근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지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저 정도 에너지가 일본으로 넘어갔을 때 2, 3일 후에 얼마나 센 게 올지 알 수 없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 듣고 계신 분도 있는데. 네, 그런데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후지산 분화에 대한 얘기들이 공식화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걸 다루더라고. 네. 왜냐면 그게 이제 만일에 현실화되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번 6.1 지진은 심상치 않다. 역대급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7, 8대의 지진이 2, 3일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먼저 좀 경고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뭐 지나치면 또 다음 다음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면에서 어쨌든 뭐 네, 계속 하니까 당장 내일 모레 어떻게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번 지진은 좀 심상치가 않은 지진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해상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일본 해상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난카이 트로프라고 불리는 도쿄 남부에 있는 그 지진대를 단층대를 한번 이게 살짝 건드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날씨 예측을 안 해드렸더라고. 그러네요. 네. 이제 올해 날씨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여름이 더워지나요? 전라 더운 여름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굉장히 가문 더움이 오게 됩니다. 비가 안 온다. 비가 안 온다는 거죠. 왜요? 근데 태풍은 많은 어? 그런 날씨가 될 겁니다. 에이, 반칙이지. 태풍이 오는데 비를 안 몰고 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기압대가 훨씬 더 강해지고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식어 있는 이 북극권에 있는 차가운 공기들이 밀고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선선한 여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우 끈적끈적하고 젖은 여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여름을 떠올려 보자면 중국하고 일본에 비가 엄청나게 왔었죠. 폭우가 몇 개월씩. 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북태평양 고기압대가 대륙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라인을 그려드렸잖아요. 중국 남부 해안을 거쳐서 우리나라 부산, 제주 살짝 걸치고 전부 일본으로 흘러간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었죠. 이러다 기상대에 특채되는 거 아닐까? 그럴 리는 없어요. 네. 기상청 사람들. 냉정한 사람들. 근데 문제는 올해는 이 고기압대가 더 밑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압의 수준이 굉장히 말하자면 온도가 차가워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저기압 때도 뜨거워졌긴 하지만 예전처럼 그 비가 내려오는 흘러내려오는 경계선이 대만 밑으로 많이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저기압에 의해서 태풍이 만들어져서 똑같은 방향으로 예전보다 오겠지만, 예전에는 중국 본토를 갈라서 오거나 중국 그 해안선 아래를 지켜왔는데 이제는 이게 대만 앞바다에서 급격하게 우회전을 해서 우리나라나 일본 쪽으로 바로 날아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태풍이? 예, 태풍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는 많이 안 담고 굉장히 강한 사이클론이나 폭우가 아닌 강풍을 동반한 저기압들이 휙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을 많이 포함한 저기압들이 천천히 고기압대를 따라서 흘러 들어온 반면에 이번에는 이게 이제 중국 대륙 밑으로 고기압 전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비탈을 타고 물을 뿌리지 않고 바람이 강한 상태에서 휙 지나가 버리는 거야. 고기압을 뚫고 못 들어가니까 밀어내고 못 올라가니까 그 경계선을 따라서 가속을 붙이면서 휙 날아가는 겁니다. 그 동반선상에 일본과 우리나라 그 권역이 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지도 한번 우리나라 지도 한번 보자면 여기 이거 조금 올려줄 수 있나? 지금 고기압 전선이 앞으로 만들어진 태풍이 이러한 방식으로 빠르게 흘러나가게 되는 이러한 류의 여름이 오게 되는 거고 그게 없을 때는 가물고 겁나 덥다는 거죠. 날씨가. 네. 그거는 이쪽으로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고기압선들이 이쪽 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달궈진 열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덥고 메마른 여름을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나마 우리나라는 사실 강수량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워낙 물 관리들이 잘 돼 있는 편에서 좀 가뭄이 농사 짓는 일부를 빼고는 좀 덜 하겠습니다만 태풍이 올 때마다 어느 정도는 조금씩 보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수가 안 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본의 식수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받게 될 거고요. 계속되는 지진이라든지 이 화산 폭발에 의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댐들과 SOC 시설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 복구가 안 돼요. 열차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댐이나 도로도 다 안 되는 상황에 여기에 태풍이 불어오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한 슈퍼급 태풍이 일본을 때리게 되면 일본은 최악의 식수난 그리고 전력난을 겪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일본의 특성상 담수량이 떨어지게 되고 가뭄이 오게 되면 전력난이 극심해지고 그 시기가 여름철하고 또 겹치게 된다고 치면 일본에서의 올해 애구는 뭐 지진과 화산도 있겠습니다만 가뭄과 태풍이 일본의 올해의 또 하나의 악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서민들은 그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미 뭉개져 버린 SOC 특히 수도 공급이나 식수난 같은 거, 그 다음에 전력난에 심각하게 힘든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3개월 전에 송작가 TV가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 중요한 경이라서 아니야, 중요한 전기세가 거는 올릴 것 같은데. 일본 정부가 휘청할 정도의 타격이냐는 거죠. 이미 휘청해갖고 있어요. 아휴, 그래, 안 망하잖아. 아니 이게 이제 지금 있는 거는 있는 거 갖고 버티는 거야. 왜 망해야지. 30년 전 차 끌고 다니고 30년 된 옷 꺼내 입고 사는 노인들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못 먹고 헐벗고 제기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마 올 여름이 그런 기상재해들을 제공할 거고요. 예전에 비해서 더더욱 여기에 대응할 만한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